아니 아반떼는 신형 플랫폼인데도 가격이 이리 비싸지 않은데 구형 플랫폼인 K3는 무슨 깡으로 이 가격에 파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격표분읽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더 뉴 K3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렌디 등급입니다. 1738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3마력에 15.7kg 포스미터의 토크를 가진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인 IVT를 사용하고 있어 연비가 꽤 좋은 편이에요. 17인치 휠 기준 리터당 14.1km입니다. 그런데 고속주행 연비 보면은 이것보단 훨씬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이나 사람을 보고도 운전자가 감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브레이크를 시전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상 주행 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줍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치고 멍 때리지 말라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적용되고요. 어두운 국도에서 하이빔 켜고 주행할 때 전방 차량에게 눈뽕 때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는 하이빔 보조 기능도 기본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 가운데를 지키고 달리도록 쉬지 않고 스티어링을 조정하고요. 후방 주차 센서는 당연히 들어와 줘야겠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라 옛날 차들처럼 어둡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는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 됩니다. 참고로 베뉴 같은 차는 전동 접이가 된다고 해도 사이드 미러 접는 건 직접 눌러서 접어야 됩니다. 계기판은 바늘 계기판이긴 하지만 가운데에 4.2인치 컬러 액정이 달려 있어서 그렇게 아쉽지 않고요. 시트는 직물이 아닌 인조 가죽이라 재질로는 그리 아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등급임에도 앞좌석엔 열선 시트 적용되니 깡통치고 이 정도 옵션 구성이면 K3 트렌디 등급 꽤 괜찮을지도.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에어컨 온도 풍량 조절 수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못생겨서 살짝 아쉽고요. 자동차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키로 바꾸려면 무려 65만원짜리 버튼 시동팩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무슨 스마트 키를 이렇게 비싸게 파냐. 스티어링은 가죽이 아닌 우레탄이라 잡았을 때 느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안 돼서 겨울에 운전하려면 손이 차가워요. 이걸 가죽 열선으로 바꿀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75만원짜리 컴포트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비싸네. 휠은 그냥 포터 깡통 휠에 커버 달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없어 보이고요. 일반 휠로 바꾸려면 100만원짜리 스타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LED 깜빡이 없습니다. 휀더에 노란 호박 전구 달려있는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바꾸려면 역시 10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넣어야 됩니다. 오디오도 너무 흉하게 생긴 이상한 빨간 액정이 들어옵니다. 택시도 이것보단 이쁘겠죠. 예전엔 8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액정이라도 달 수 있었는데 이번 더 뉴 K3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155만원 내고 내비게이션 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비게이션 그냥 단독으로는 못 넣습니다. 65만원짜리 스마트 키팩을 넣어야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흉한 빨간 액정 바꾸는데 무려 220만원이나 드는 거죠. 그리고 트렌디에선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안 됩니다. 결국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프레스티지를 가야만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깡통인 죄로 썬루프도 추가 불가능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958만원이고요. 트렌디 등급 대비 220만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휠 모양이 바뀝니다. 이 정도 모양만 되어도 봐줄만 하죠. 전구였던 후미등은 LED가 되고 뒷유리에 있는 브레이크 등도 LED로 바뀝니다. 휀더에 있던 호박 전구 빠지고 사이드 미러에 LED 들어오고요. 스티어링엔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도 추가됩니다. 변속기에도 가죽이 들어오는데 이 K3 기어봉이 잡는 맛이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에겐 악셀 페달보다 중요한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적용됩니다. 자동차 키 스마트 키로 바뀌고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지만 차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열립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단점입니다. 이제 좀 탈만해졌나 하고 봤는데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는 전방 주차 센서를 추가할 수 없는데요. 오직 간만으로 전방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결국 간만 믿다 보면 앞범퍼 범퍼카처럼 다 부서질 확률이 높죠. 패밀리카로 타려고 45만원짜리 컴포트를 넣어 출고했더니 이런 뒷좌석에 송풍구가 없습니다. 결국 뒷좌석 사람들을 위해선 미니 선풍기를 달아줘야 되게 생겼죠. 만약에 뒷좌석 송풍구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노블레스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238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280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능형 안전장치인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후방 출차 시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알아서 브레이크 밟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이 적용되고요. 하차 시 좌우측 후방에서 차가 다가오면 문 열지 말라고 경고해주는 안전 하차 경고도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완전 정차와 재출발까지 지원합니다. 바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때문인데요. 덕분에 오토홀드도 같이 되니 신호 정차 시에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전방 주차 센서도 오직 노블레스에서만 가능한 옵션이고요. 휠은 17인치로 바뀌는데 16인치에 비해 훨씬 이쁘긴 합니다. 이전 K3의 LED 헤드램프는 약간 포르쉐 따라한 느낌이라 좀 민망했는데 이번 더 뉴 K3의 LED 헤드램프는 EV6와 K5의 느낌이 나면서도 꽤 멋진 디자인이라 보기가 좋네요. 창문 주위엔 크롬 몰딩이 둘러지며 시트의 컬러를 블랙뿐만 아니라 오렌지 브라운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되면서 허리 지지대도 같이 들어오는데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허리 지지대 필수죠. 뒷좌석 가족들을 위한 열선 시트 기능 추가되며 컵홀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암레스트가 같이 들어와 줍니다. 에어컨은 못생긴 수동 에어컨에서 액정이 달린 풀 오토 에어컨으로 바뀝니다. 좌우 별도로 온도 설정 가능하고요. 뒷좌석에 송풍구 들어오니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 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은 원터치로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수석까지 확대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K3는 운전석이 끝입니다. 노블레스 등급 단점입니다. 폴딩 시트가 안 되는데요. 이거 옵션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아반떼는 1948만원짜리 모던에서 72만원짜리 컴포트2만 넣어도 되는데 K3는 이거 너무 아끼네요. 그리고 전동 시트가 되지만 메모리 시트 기능은 없습니다. 넣는 김에 같이 좀 넣어주지 이걸 또 상위 등급 유도용으로 빼놓고 파는 거죠.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2425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187만원 올랐습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추가됩니다. 아반떼에 들어가 있는 것과 크기는 같고요. 유보 기능이 같이 들어오는데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점도 좋지만 그보다 미리미리 목적지를 보내는 것도 정말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추가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과속 단속 카메라에 맞게 속도를 줄여주고요.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가 되는데 K3는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재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오셔야 될 겁니다. 뒷좌석 6대4로 폴딩되니 억지로라도 차박은 가능하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을 지원하여 부부가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좋고 이지 액세스 기능으로 타고 내리기도 편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오고 후방 카메라를 백미러처럼 활용할 수 있는 후방 뷰 기능도 지원합니다. 광각이라 백미러보다 더 넓게 보이더라고요. 시그니처 등급 단점입니다. 가격은 2,453만원짜리 아반떼 인스피레이션과 비슷한데 옵션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10.25인치 계기판 이거 따로 40만원 내고 달아야 하고요. 크렐 오디오도 45만원 더 주고 달아야 됩니다. 아니 아반떼는 신형 플랫폼인데도 가격이 이리 비싸지 않은데 구형 플랫폼인 K3는 무슨 깡으로 이 가격에 파는 거죠?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